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느냐를 정리를 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이제 쭉 들으시면 됩니다. 채무의 사적 조정 워크아웃 단계니까 다 가능하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청구 이거 오른쪽에 화살표. 그리고 직불 청구, 직접 지급 요청도 가능하고 외담대 이런 거, 외상 매출 채권 담보 이런 건 하도급 대금 채권도 가능합니다. 뭐 못할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문제는 외담대를 하면 나중에 제가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채무자가 돈 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 외상 매출 채권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저희가 돈을 먼저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원사업자가 안 갚으면 저희가 갚아야 될 위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는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가압류 신청 가능합니다. 유치권 행사도 좋고 이게 점유돼야 되고 그다음 대물 변제도 약간의 뒤에 쟁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 똑같죠? 예,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보실게요 하나씩. 대금 지급 보증 청구는 아까 여기는 약관의 내용이 아니고 요 사유가 있죠?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회생 절차, 개시에 준하는 지급불능, 하도급 대금 2회 이상 미지급. 여기 보시면은 뭐 파산보다 회생은 그렇다고 치고 하도급 대금을 2번 이상 안 주면 이쪽 화살표 있죠? 대금 지급 보증. 거기에 청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법에 의한 강제예요. 법에 의한. 그래서 지체 없이 청구한다. 그럼 얘네는 30일 안에 줘야 된다. 주의할 건 이게요. 대금 지급 보증 여기 오른쪽 화살표 있죠? 보증기관 상대로 하는 거 제가 대금 지급분 지금 청구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도급 대금을 증액 변경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늘렸다 그러면 꼭 추가 보증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늘었는데 그걸 안 받으면 보증 책임을 청구할 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좀 주의하셔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수급체 원사업자 중에 그 일부가 워크아웃 됐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구성원의 이 워크아웃 단계에서는 하도급 대금 청구를 하시면 되고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보급지급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과 관련된 하도급 법령을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게 그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직불은 전혀 계약이 없기 때문에 법 요건만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그러나 대금 지급 보증은 보증 약관과 법령을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해놓은 거는 하도급 법령을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시면 30일 이내 지급해야 되고 그렇죠. 이 사유가 쭉 있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대금 보증과 지급과 관련된 거고 대통령령에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기초법의 관리 절차 이해 개시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여기. 이것도 대금 지급 보증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거. 그래서 폐업 같은 경우 그 기초법 이렇게 들어가면 지급 보증 얼마든지 청구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대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지금 근거가 이렇게 있죠. 원사업자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제3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개시했다. 이랬을 때도 저희가 지급 보증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 법령에. 어음대체수단이나 외담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원사업자가 지불 거절하거나 안 하면 저희가 지급 보증 어디 화살표 어디 오른쪽 거기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지급 청구와 관련된 사유를 보시면 비슷비슷합니다. 지급 정지, 파산, 기타 유사한 사유. 여기 보면 회생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명시적으로. 직불은 계약 관계 없으니까 법령의 요건에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그런데 판례는 지급 정지, 파산 그 밖에 유사한 사유에 해석론으로 회생 절차도 직불 청구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도급법 14조에 발주자에 청구하고 내용 증명 있고 확정일자 있는 걸로 하자. 왜 그러냐? 그거는 상식이죠, 그죠? 예. 가압류권자가 이 발주자에 대해서 즉 원청이 발주자에 갖고 있는 원공사 대금에 대해서 가압류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직불을 하면 우선순위가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누가 먼저 도달하냐? 도달주의. 그래서 빨리 도달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반드시 내용 증명 있는 확정일자로 발주자의 지체 없이 청구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문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달주의 때문에. 도달에 대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공문은 입증이 안 돼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꼭 명심하고요. 원 공사대금이 한 100억 있어요. 그런데 가압류권자가 100억짜리가 10마리가 이렇게 쫙 가압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1000억이잖아요.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일 우선순위로 1번 가압류권자, 2번 가압류권자는 10번까지 쫙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받을까요? 그쵸, N분의 1을 받아요. 그거 가압류를 먼저 했다고 해서 우선권이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가압류만 되면 나중에 배당이 환가됐을 때 N분의 1로 채권액에 비례해서 쪼개봤는데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죠. 왜냐면 나중에 부당채권 만들어가지고 30억밖에 안 되는데 짜공하고 100억으로 올려가지고 나중에 배당을 그럼 이제 사행이 사기 소송 고소하고 막 이게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직불은 먼저 도달하면 뒤에 가압류가 아무리 100개가 있어도 직불만 우선인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 이제 T자 제가 설명드렸죠? 직불을 청구했어요. 지금 왼쪽 화살표죠? 기억나시죠? 청구를 했어.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채권 채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발주자로 싹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발주자의 원도급 채권이 전부건 일부건 그 해당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사라졌잖아요. 직불을 하는 순간 채권 채무가 물론 다면 다 바뀌는 거고 100억에서 50억만 직불했다 그러면 50억만 바뀌는 건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청구되는 액수만큼은 얘가 원사업자가 발주자에서 갖고 있는 권리가 나한테 싹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압류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직불이 우선이면.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다만 이제 여기 선행가압류 뭐 보존액이랑 공사대금보다 이게 가압류가 크면 이제 지급거절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탁을 보통 하면 공탁금 관련해서 출급소송이라는 절차가 좀 있고요. 네. 반대면 뭐 그 지급을 하겠죠. 직접 지급과 관련된 건 제가 누차게 얘기하지만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도급법의 내용에 있는 요건에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지급정지 파산 여기 회생도 판례가 인정한다.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3자간 직불합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있고 여기는 하도급 대금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게 대금 지급 보증이랑 똑같죠? 지금 청구 사유가 아까 본 거랑 그 다음에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을 안 할 때 그래서 직불 요청할 때 이런 건데 제가 여기 2호에 3자 간의 직불합의 관련해서 여기 확정일자라는 거를 여기 법이 아니에요. 제가 메모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에 함정이 있어. 함정이. 확정일자라고 정확하게 알지 않고 어렴풋이 아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3자가 직불합의를 하면 전제는 이거예요. 가압류보다 직불합의에서 효력이 발생하면 가압류 뒤에 아무리 많이 됐더라도 다 내 거다. 내가 우선이다라고 분명히 전제를 깔았죠. 근데 그거는 직불이 먼저 돼서 도달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직불합의를 3자간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광급공사 같은 경우는 직불합의랑 하도급계약서에 다 제출을 하거나 하잖아요. 신고하기도 있고 다 들어가잖아요. 3자합의서도 막 직불동의서 다 받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하기 전에 직불합의서도 들어가. 그러면 그 앞쪽에. 근데 공사는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물론 이제 공조보다 좀 다르긴 한데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근데 곧 만약에 내가 공사를 좀 시작해서 기성구간 반 됐어. 근데 직불합의는 여기야. 1번 여기가 한 3번. 근데 2번쯤에 가압류가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불합의가 먼저면 그럼 그래도 우리가 우선이에요? 직불합의는 먼저 했으니까 내가 우선이다. 아니다. 그때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 합의를 하더라도 실제 공사에서 기성이든 준공금이 발생한 시점이 내 권리의 행사 시점이 된다. 직불합의 시점에 발생하는 것은 이미 기성금이나 이런 준금이나 이런 게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안 주고 버팅기다가 그래 발주자한테 받아라고 해서 제3자 합의를 하면 합의 바로 시점에 직불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기성금이나 내용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이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직보바라 합의만으로 순서가 앞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가 받을 게 없는데 무조건 합의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좋으시니까 자 실무에서 어떤 게 분쟁이 되겠어요? 이걸 여러분들 진짜 꼭 아셔야 돼. 가압류는 가압류 결정이 도달할 때 송달이 발생하거든요. 자 T자를 생각해보세요. 아까 이렇게 T자. 아까 내가 하청 여기 원청 그 다음에 근데 제3자가 원사업자 원도급사의 채권자가 원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송달이 누구한테 되냐면 발주자한테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 가압류 송달 시점에 딱 나오겠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언제 송달했다는 날짜가 딱 나오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직불합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성에서 발생한 거는 그게 채권 송달 시점처럼 정확하게 언제 기성고 채권이 발생했다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모호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실무에서는 감리량도 짜기도 하고 바로 전날 막 가압류 결정으로 송달됐는데 일주일만 당기면 내가 우선이잖아. 가압류 무효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실무에서는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 감리조서 뭐 준공조서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때 가압류 송달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냐 안 이루어진 거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소송에서 막 다퉈지고 막 그런 거예요. 저기 가압류권자가 얘 소송 사기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좀 확정일자는 여러분들 확정일자가 뭐죠? 공증사무소 그 변호사 사무실 말고 공증만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공증인 변호사한테 가면은 1,000원이면 해줘요. 도장 꽉 찍어주거든요. 날짜 변경을 못해요. 그리고 확정일자 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문서에 확정일자를 찍었다는 걸 다 이렇게 써야 돼요. 실무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합의를 하지 않고 기성금이나 중공금이 이렇게 있었는데 직불합을 나중에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직불합이 시점에 바로 발생하죠. 발생하는데 문제는 그걸 도장만 찍었어. 이렇게 날짜를 적었다고 하더라도 야 너네 재판에서 이거 앞으로 당긴 거 아니야? 그래서 확정일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3자 직불을 일단 하면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돼요. 3자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문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딱 돈 1,000원 주고 받으면 거기에 밑에 확정일자고 딱 찍힌 다음에 내가 계약이 10월 1일이라도 확정일자를 11월 1일 받으면 11월 1일 확정일자를 찍어줘요. 적어도 그 전에 성립됐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직불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확정일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말씀을